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쉬셨어요? 연휴는 아니지 않았을까요? 네, 근로자의 날 하루. 네, 너무 잘 쉬었고요. 네. 오늘 이제 금요일 방송 준비하느라고 네. 그렇게 편하게 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거래가 된 다음에 토요일 그러고 한 4거래일 동안 네. 쉬게 되잖아요. 또 그만큼 굉장히 저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될 하루일 것 같은데 빅샷 종목들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체결강도 예시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는 미래에셋 증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눴던 종목 네. 같은데요. 최근에 금융주들이 시장을 거의 뭐 주도를 한다라고 맞아요.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근로자의 날 쉬었으니까 수요일 날 실질적으로 증권주의 날이라고 할 정도로 증권주들이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저희 코너에서도 빅샷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증권주 중에 거의 뭐 대장주이기 때문에 한번 다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일단 미래에셋 캐피탈이 미래에셋 증권 현재 대주주긴 한데 1,000억 원어치를 더 이제 장내를 통해서 보통주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좀 했고요. 지금 증권주들이 실적 기대감이라는 단어로 이제 전부를 표현을 할 정도로 일단 각 종목마다 다 실적 기대감이 달리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약간 거래량도 늘었고 그다음에 그 넥스트레이드 관련돼서 거래가 이제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계속적으로 브로커리지 사업 쪽으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진부하긴 한데 관세랑은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부분들 20개 종목 중에 8개가 이제 신고가를 기록했다. 수요일 날 증권주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 날 증권주들 정말 강하게 움직일 종목들 많았는데 언제쯤 신호가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딱히 제가 정해놓지는 않았는데요. 네.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린 날이 아니면 이 정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빠졌고 시장 빠지면서 빠졌다가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해줬고 올해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간들 있잖아요. 중간에 시장 때문에 엄청나게 빠진 구간에서도 미래에셋 증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체계관도 좋았는데 특히 미래에셋 증권 쪽에서 이 빠진 구간에서의 어떤 수급이 체결 강도를 통해서 그래도 빠졌지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체결 강도가 일단은 계속적으로 표시를 해줬고요. 역시 수요일 날 거의 한 틱의 윗꼬리도 없는 아주 깔끔한 좀 종가로 좀 마무리가 된 점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저희 빅샷 이 시간을 초창기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미래에셋 증권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굉장히 강한 상승 그리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또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때 체결 강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졌을 때 이제 이 밑부분이 바로 이제 차트상에서 이 빠지는 부분이 될 텐데요. 네. 그때도 지금 3달, 한 달, 일주일 체결 강도가 100 이하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당일 체결 강도도 사실 수요일 날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와서 200이라는 체결 강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강보합 정도 보여줄 때도 체결 강도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맨 밑에 보시면은 1% 빠진 날도 네, 144% 체결 강도 보여주면서 빠졌는데도 이제 수급이 좋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 이제 시장 때문에 빠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장이 반동 줄 때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고 가장 높은 어떤 상승률을 보인 종목이 미래에셋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 저희 코너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미래에셋 증권을 들고 오셨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는데 체결 강도 역시나 아직도 중장기 체결 강도까지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예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고 이 종목도 저희가 소개하지 않았나요?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제 연달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수요일 날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그 유의미한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미약품 우선 선택하신 기사부터 볼 텐데요. 네,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실적이 좀 실망스럽고 한미약품 단독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았다. 그다음에 수출이 47%로 성장을 한다. 이 부분이 이제 1분기 실적을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한미약품도 사실 당뇨, 비만하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맞아요. 그 제약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올 6월에 미국 당뇨학회에서 비만 신약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6월 달까지는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미약품 연결 기준으로 실적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부분도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 쪽의 북경 한미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어떤 그 한미 약품의 재료를 보면 1,400억을 들여서 북경 한미 베이징 이제 그 공항 근처에 종합 기지를 건설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북경 한미가 좀 실적이 좀 약간 다운된 이유가 바로 이 종합 기지, 근데 생산, 연구, 개발, R&D 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요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요 부분 참고하시라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만 신약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역시나 주가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수요일장 주가가 어떻게 올랐을까요? 와, 정말 강하게 올랐네요. 네, 수요일 날 한 8.9%로 네. 종가가 마감했는데 고가금 기준으로는 한 뭐 13% 정도 될 것 같아요. 신호는 딱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요것을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이걸 30분봉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특별히 모멘텀이 없긴 했습니다만 이날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체결 강도가 신호를 준 것은 좀 약간 시장에서 큰 변화 없지만 밑골이 달고 좀 올라가면서 종가가 마감한 이날 일단은 체결 강도가 좋은 신호를 줬습니다. 저희 이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 체결 강도라는 게 항상 선행 지표로서 기사라던가 뭐 이슈화가 되기 전에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니까 지금 뭐 비만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체결 강도 움직임이 굉장히 적었을 때 화살표 네. 있는 날 어떻게 체결 강도가 형성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좀 네. 덧붙이면 한미약품을 주봉이나 월봉으로 길게 보시면 네. 바로 위날이죠. 이 가격대 밑으로 역사적으로 빠진 날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코로나 네. 때도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많이 빠져 있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 이미지 훼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최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결 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약보가 보여준 날 그 전에도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좀 풀렸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시세가 강화가 되는 제가 이제 좀 강조를 드리는 들어갔다가 풀리고 다시 재진입했을 때 어떤 추세가 강화가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약보가 보인 날 당일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한 달 체결 강도 모두 100 유지되면서 그 뒤에 이제 지금 세 달 체결 강도까지 100을 들어가서 4개가 모두 100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나 앞으로 모멘텀으로 보나 한미약품은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어떤 가격대도 주고 있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 중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좀 가장 리스키하지 않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한미약품을 알아봤고요. 주가의 위치도 지금 굉장히 낮은 구간에 있고 체결 강도도 받쳐주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네. 금융지주사 들고 오셨네요. 네. 이번 주가 이제 오늘이 왠지 월요일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네. 이번 주에 이제 금융주들 시장 중심이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지 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사, 보험사, 눈독, 이유, 인내, 은행 실적 이어 지금 금융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험주가 있는 금융지주사와 보험사가 없는 금융지주사로 이제 좀 시장에서 나눠서 좀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금융지주도 아직까지는 보험사가 없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이 거의 실질적인 대부분의 실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금융사들이 주주 환원이나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상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권주들도 포함해서 보험사들이나 증권주, 은행주들은 우리가 보통 관세에 프리한 대표적인 업종으로 얘기를 하니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금융 지주사들이 특히나 그 예대 마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게 한 2분기가 되면은 좀 축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금리가 더 떨어진다라는 인데 제가 한번 반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보통 코로나 때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럼 그때 금융사들이 올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때 코로나 때 주식시장에서 주식이면 다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한 1년 동안. 그때 은행주들은 굉장히 힘을 못 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은행주들은 실질적으로 조달금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뭐 대출을 해줄 때 돈을 빌려와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 조달금리, 우리가 보통 은행채, 금융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코로나 때 은행의 이자가 굉장히 세졌습니다만은 이 은행채의 조달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득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까지는 별로 안 빠졌는데 올해서부터 이 조달금리, 은행채들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반면에 그 증권사들 갖고 있는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는 자체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이 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보험사까지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증권사 실적도 작년에 1위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한국금융지주 계속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융사 중에서도 증권업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모멘텀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주가 위치도 한번 볼게요. 와, 정말 많이 올랐네요, 단기간. 네,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올랐는데 이게 빨간색 양봉이 거의 10개가 10일 연속 지금 오르는 듯한 느낌인데요. 딱 그 골든 크로스 이제 5일선에 21선 골든 크로스 하는 그날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체결 강도가 좋은 신호를 줬고요. 신호 주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 연속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살표 나온 날의 체결 강도를 보겠습니다. 화살표 나온 체결 강도가 바로 이날이거든요. 네. 일단 당일 체결 강도 150,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 113 기록을 했고 그 전에 일단 아까 미래에셋 증권처럼 그 60일 체결 강도는 시장이 빠졌을 때도 한국금융지주가 계속적으로 3달 체결 강도는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최근에 한 달, 일주일 체결 강도까지 차례로 들어가면서 수급이 계속 좀 완성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예시 종목으로는 한국금융지주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빅샷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코웨이를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일주일 사이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나 봐요. 수요일에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장님 상조회사가 돈이 됩니다. 이건 이제 웅진 얘기입니다. 웅진이 이제 상조회사 인수하면서 상한가를 수요일 날 이제 들어갔는데 코웨이도 실버 케어 서비스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데 실버 케어 서비스가 상조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조도 그 안에 이제 밑에 보시면 요양, 장례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실버 케어 서비스가 코웨이에서 하는 요 부분이 코웨이가 실질적으로 밑에 한번 잠깐 봐볼까요? 20년에 7% 성장, 21년도에 13%, 22년도에 5%, 23년도에 6%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요 상조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죠. 상조 회사가 아니라 이 실버 케어가 코웨이의 어떤 성장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시장이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수요일에 좋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골든 크로스 직전에 어떤 그 체결 강도에서 어떤 신호를 줬고요.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횡보. 가격 조정은 거의 없었죠. 기간 조정만 주다가 역시 수요일 날 윗골이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종가로 좀 마무리가 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한 요때쯤인 것 같은데 한 이거래 전에 신호가 나왔고요. 네, 2.8% 상승한 날 이제 200%가 넘는 체결 강도,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고 강화가 되는 느낌. 중장기 수급은 뭐 나무랄 데 없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코웨이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고 시장의 수급도 5일 체결 강도 200이 넘게 계속 유지되는 것은 사실 크게 보기 힘든데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수급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이사님이랑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요.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했는데 당일이 500이다 이러면서 이슈가 나중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체결 강도 예시 종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빅샷 종목 두 종목 알아볼 텐데 네. 첫 번째 종목은 DLENC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업종은 아니긴 한데 네. 지금 증권가에서 그 가장 많이 목표가를 올리는 종목이 DLENC예요. 그래요? 건설사들 중에서는. 그래서 한번 모멘텀을 좀 건설업이 괜찮나요, 지금?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이제 나쁜 게 없다라는 느낌의 어떤 평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한번 체크해 보죠. 일단 주가 흐름도 건설사들도 뭐 현대산업개발 중심으로 현대건설 모두 좋은데 DLENC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온 건설사는 DLENC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이 81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3% 증가를 했다. 일단 DLENC, DL건설은 이제 상폐가 됐죠. 합쳐지면서 DL건설은 옛날에 대림산업이 아니라 3호랑 고려개발을 합쳐서 이제 DL건설로 묶어놨었는데 합쳐지면서 시장에서 이제 아웃이 됐고 DLENC 하나 남았는데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을 보여주고 있다. 요 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해외 플랜트 토목에서 이제 그동안에 좀 약간 영업이익을 깎아 먹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해외 플랜트 토목 이건 이제 어디냐 하면 DLENC가 공개를 안 했어요. 그 발주처에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해서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밝히지 못한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약간 손실이 있었고 그다음에 돌관공사 관련돼서도 이제 일회성 요인이 끝났다. 돌관공사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무조건 공사를 끝내야 될 때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걸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보통 어디에서 돌관 공사를 할까요? 지하철 같은 거 언제 개통을 해야 되잖아요. 개통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DL, 대림, E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A 네, GTX요. X 노선 네. 관련돼서 그 1분기에 이제 그게 됐기 때문에 그거 네. 맞추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악재가 이제 해소되고 있다라고 본 건데 그렇다면은 주가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네. 일단 정고점을 넘을 것을 예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좀 약간 준비를 하는 듯한 주가 흐름을 네. 좀 보여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시장에서 급락 나왔을 때도 잘 버티긴 했거든요. 근데 시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빠졌는데 덜 빠졌어요. 덜 빠졌고 나름대로 상승도 좀 약간 러프하게 반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DLENC 이제 건설주가 이제 현대건설 대장주니까 특이하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DLENC도 일단 5월에 정고점 돌파는 뭐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DLENC를 첫 종목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체결 강도를 살펴볼 텐데요. 네, 체결 강도가 굉장히 이쁜 편입니다. 세 달 체결 강도 한 2주 정도 유지를 그러네요. 해주고 있고요. 이제 한 달 체결 강도 한 6일 정도,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도 나름대로 좋게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수요일에 2배 정도 늘었고 당일 체결 172로 상당히 안정된 그러니까 4개의 체결 강도가 모두 1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반등의 가능성이 큰 어떤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빅샷 종목으로는 DLENC였고요. 이번에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 광고 회사를 들고 오셨는데요. 네. 사실 광고 쪽도 그쵸, 맞습니다.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네. 기업 입장에서 돈을 제일 많이 줄이는 게 이제 광고인데 나름대로 좀 모멘텀이 있고 차트도 좀 괜찮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제일 기획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목하고 계신 모멘텀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네. 일단 삼성에서 스마트폰 같은 게 나올 때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기업인데 제일기획 신규 광고주 확보로 실적을 개선한다. 좀 굵직굵직한 대기업들 위주로 이제 광고를 수주했던 회사인데 최근에 뭐 화장품 회사라든가 이런 쪽이 좀 약간 관심을 받으면서 광고주들이 화장품 회사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것들로 인해서 일단은 불황을 돌파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기획을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가장 좋은 단어인 것 같은데 광고 불황에도 나홀로 질주를 하는데 제일기획 비결은 디지털 전환이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 세 번째 이겁니다. 미국에 있는 이제 맥킨이라는 광고 회사를 인수를 했었었는데 보통 굉장히 큰 회사들
를 광고를 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 맥킨이라는 광고 회사가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소니라든가 나이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광고를 하는 게 맥킨인데 최근에 근데 슈퍼볼 광고도 맥킨이가 맡으면서 나름대로 제일 기획의 성장 모멘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위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길게 뽑아 오셨는데요, 네. 기간 자체를. 일단은 저점은 하반 경직성은 네.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은 듯한 느낌이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신고가는 넘어선 것 같죠? 네. 올해 신고가는 넘어섰고 일단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N자형이 아니라 플랫폼 패턴,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주는 그다음에 수요일 거래량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실적은 뭐 시장에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워낙에 지금 큰 네.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 간략하게 볼게요. 체결 강도 일단은 한 달 체결 강도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당일 체결 강도 모두 100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기획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닌데 지난주 수요일 날 35만 주로 나름대로 유동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차트 좋고 뭐 체결 강도 좋고 나름대로 이제 성장성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 좀 약간 진부한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